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늦게 찾아왔나요, 소씨?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실 거예요. 오늘 이 티빙 VOD 공개가 돼서 난리 대난리가 났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또 시청하고 반복 재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소씨라고 뭐 다를까요? 저 역시 한 두 번 정도 되돌려보고 약속을 좀 나갔다가 저녁 식사를 앞두고 이렇게 영상을 먼저 올리게 됐는데, 저도 이 영상에 푹 빠져서 보느라 이거 두 번 정도 돌려보면 한 4-5시간 훅 지나가거든요? 밥도 못 먹고 보다가 급하게 이 미팅 약속이 있어서 뛰어나가서 업무를 좀 주말에도 보고 다시 지금 막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우선 너무 늦게 올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을 되돌려봤다라는 이야기는요, 소씨는 뭐 많이 되돌려본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지금 저녁 8시에 이를 때까지 거의 12시간 동안 한 3-4번 이상 돌려봤다. 하루 종일 돌려서 보고 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요, 이 소씨 채널 영상 댓글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콘서트 VOD를 어마무시하게 시청하고 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렸죠?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이 신규 가입자 수의 기록을 세우게 될 거다. 근데 아직 그 결과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 있죠. 아니, 소씨, 결과 발표가 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말 시간대까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이 앵콜 콘서트 VOD를 통하여 나타날 결과값이 어마무시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지금 보면은 이 기사를 어디에서 많이 소개를 했느냐가 아니라, 한번 쭉 볼게요. 1페이지는 뭐 그렇다 치고, 자, 2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자, 티빙 독점 공개. 가수 임영웅의 VOD 막 JTBC부터 난리 났어요. 지금 뭐 사방팔방 모든 언론사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를 그야말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가수 임영웅의 실질적인 파워가 아닌가. 실질적인 영향력이 아주 제대로 터져나왔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으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집계될 아티스트 임영웅의 이 티빙 VOD 콘서트를 통하여 집계될 신규 가입자 수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가 어떻죠?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추론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실제 결과값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월요일 정도면, 빠르면 어느 정도의 이 실질적인 신규 가입자 수를 보게 될 텐데, 제가 아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나왔던지 간에 티빙과 CJ ENM은 굉장히 놀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팬들의 반응도 굉장합니다. 진짜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너무나 잘 보이니까 무대에서 뭘 해도 멋지고 너무나 자랑스럽다. 평생 임영웅 하길 너무 잘했다. 행복하다. 레알이야. 여유가 정말 흘러넘쳐서 아우라가 뿜뿜이야. 진짜 대박이야. 레알 임영웅 하길 정말 잘했다. 내 오감이 보배야. 자신의 오감으로 이 팬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진짜 내 자신을 칭찬한다. 임영웅의 팬이 된 내 자신을 칭찬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는요, 티빙 콘서트는 진짜 안 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웅뽕찬다. 어깨가 안 내려온다. 내 어깨 어쩔 거냐? 자신의 어깨가 안 내려온다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건 해외 팬분들이 요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앵콜 콘서트 VOD를 시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티빙 가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가입한 아이디를 알려주면 모를까 그 해외 현지에서 티빙 가입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티빙 OTT 관계자분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 가입이 됩니다. 아무리 티빙이 이 국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거 너무나 아쉬운 거 아닙니까? 이게 빨리 개선이 되어야 어떻게 되죠? 이제 글로벌 OTT로 진출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해외 팬분들이 앵콜 콘서트는커녕 전국 투어 콘서트로 나는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해외에서는 가입조차 되고 있지 않다. 너무나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해외 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막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티빙에서 빨리 개선이 되길 바라고 레알 너무 좋아. 3번째 연속 보고 있다. 나도 레알 좋다. 2번 연속으로 봤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한라산에 한달음 뛰어서 정상까지 등반해서 임영웅 최고라고 소리 지를 뻔했어. 어깨 엄청나. 뽕이 안 빠져. 내 가수의 멋진 모습을 보니까 어떻단 얘기죠? 수많은 팬분들이 내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다. 내가 격상되는 느낌을 받는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향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다. 가수 임영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소천사님들에게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어떠세요? 웅뽕 차십니까? 정말 내가 이 가수를 응원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내 자신을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잘했다 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임영웅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렇게 무료할 수 있는 토요일 주말, 요즘처럼 경제가 힘들고 요즘처럼 머리 아픈 주말 이렇게 기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가수 임영웅을 응원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신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긍정적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수호씨가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콘서트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장면이구나. 제가 최대한 스포가 되지 않는 선 내에서 팬들의 반응과 콘서트 전체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 내에서 리뷰를 계속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제 영상 리뷰 보시고 나서 봐도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아무리 제 리뷰 영상을 보고 콘서트를 실제로 본다 하더라도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비교 불가다. 아티스트 임영웅의 콘서트는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때 그 감격과 가수 임영웅의 위상이 느껴진다. 라는 말씀을 제가 너무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마 티빙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위상이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보니까 어떻죠? 임영웅의 가온 차트 뮤직 어워즈 무대 영상도 2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자, 가온 차트 뮤직 어워즈 말 그대로 이 서클 차트에서 선보였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와 사랑은 늘 도망가 무대 영상이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2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영상의 조회수가 놀라운 건 가수 임영웅님의 채널에는 수천만 조회수도 많은데 이거 200만 조회수 높은 건가요? 아이고, 이게 가온 차트 유튜브 채널, 서클 차트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 200만 조회수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가수들의 영상 조회수를 봐도요, 이 정도의 조회수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수 임영웅의 이 가온 차트, 서클 차트에서의 무대 영상 조회수가요, 압도적이라는 걸 볼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스밍을 했었는지, 나아가서 어떻죠? 그만큼 가수 임영웅의 유튜버 파워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는 오늘 공개된 이 티빙 VOD 영상을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겠습니까? 그만큼 이 노래 무대 영상은 어디에 올라와 있든 티빙이 됐건 유튜브가 됐건 네이버 TV에 올라와 있건 그냥 계속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많은 MZ세대들이 가수 임영웅님의 노래를 한 번이라도 듣게 되면 입덕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위상을 빗대어서 또 엄청난 유의미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게 오늘 헤럴드 경제 언론사를 통해 나왔거든요. 엄마가 임영웅만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공연계에 2030이 쏠리고 있다. 심각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이 기사가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선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뮤지컬 무대를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뭐라 적혀있냐? 지킬 앤 하이드, 데스노트 등 유명한 뮤지컬의 흥행을 이끈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가 한국 뮤지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젊은 관객을 꼽았다고 해요. 세계적인 클래식 연주자들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유럽하고 다르게 젊고 열정적인 관객이 많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이 한국 공연계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20, 30대의 쏠림 현상이라고 해요. 그 말은 다양성이 부족해진 관객층은 공연 시장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중장년층의 문화 소외라는 새로운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20, 30대가 공연계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중장년층이 이 문화권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장년층이 이 문화 소비를 하는 주체거든요. 이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이 한 대학 교수님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연 시장은 늘 젊은 관객들이 주도해왔다. 해외 관계자들은 10년, 20년 후에는 시장의 외연이 확장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공연 시장이 많으니까 이들이 나이를 먹고 중장년층이 되면 오히려 시장성이 커지지 않겠냐라고 부러워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관객이 여전히 젊고 여전히 중장년층으로 확장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0대, 20대가 뮤지컬 공연을 많이 찾았는데 이들이 30, 40대 이상이 돼서 중장년층이 되어갈 때쯤에 계속하여 문화를 소비하는 주체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문화계, 공연계에서 더 이상 관람하지 않고 관심을 끊게 되고 그 밑에 다시 새로운 10대, 20대만 공연장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희한한 증상이죠. 특히나 그 이유가 뮤지컬과 연극 장르에서 유난히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해요. 20, 30대의 비율이 뮤지컬과 연극은요, 60% 이상의 비율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쏠림 현상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강해졌다라고 해요. 이 공연기획사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해외여행, K-POP 가수들의 콘서트가 많이 취소가 되면서 이 보복 소비, 내가 이걸 못했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어. 이거를 보복 심리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소비의 여파로 20대의 젊은 어린 관객들이 뮤지컬과 연극 시장으로 내 가수 콘서트 못 보니까 뮤지컬이라도 봐야 되겠다 라면서 엄청나게 유입됐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20, 30대만 오는 공연장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새로 유입되는 건 유입되는 거고 기존에 보는 중장년층은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20, 30대만 찾느냐? 그 이유가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연 시장에 이렇게 20, 30대 쏠림이 나타나는 이유는 세대적인 특성과 컨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불친절한 환경을 딱 이유로 꼽습니다. 20, 30대는 이 한국 사회에서 공연 문화를 즐기기 가장 적합하다고 해요. 최근엔 경향이 조금 바뀌고 있지만 이 미혼의 젊은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여유가 조금은 있다고 합니다. 그 연령대가 올라가면 이제 결혼해야 되죠. 자녀가 생기죠. 그러면서 각종 지출금이 커지기 때문인데 대학생들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할 돈만 딱 벌면 되잖아요. 정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충분히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에서는 40대 이상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가 많다고 해요. 중장년층이 이 중장년층 관객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데에는 현실적인 재고사항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건사시켜야 하죠. 나의 노후 준비도 해야 하죠. 직장 내에서의 위치도 있죠. 이러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컨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해요. 특정 젊은 세대만 모이다 보니까 20, 30대들만 좋아하는 맞춤 컨텐츠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공연업계 자체가 20대 관객들의 입맛에 딱 맞는 컨텐츠를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자극적인 공연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해요. 즉 팬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아이돌 출신의 스타 배우 캐스팅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20, 30대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0대, 60대 이상의 중장년층 세대의 문화적 수요가 아예 없진 않은데 이게 강세가 나오는 것이 콘서트가 아니라 바로 트로트 가수들의 콘서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집중받는 것이 바로 가수 임영웅의 2만석 이상을 채운 서울 고척돔 공연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중장년층이 단순히 바빠서 문화활동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이들도 즐길 만한 컨텐츠가 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 30대가 중장년층에 비해서 사회적 책임을 질 것도 부담이 적고 또 자녀를 출산하거나 여러 지출금이 그나마 적은 젊은 나이대에 적은 금액으로 뮤지컬이나 공연을 즐길 수 있고 나아가 중장년층이 아니라 20, 30대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들을 위한 콘서트를 주로 진행하다 보니 이 50대, 60대 분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분들의 마음을 끈 곳은 다름이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였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관객의 편중이 소재의 편중 때문에 발생했다. 20, 30대에만 맞춰져 있는 컨텐츠 때문에 뮤지컬이 5, 60대가 공감하기 어려워 외면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적 요인도 중장년층이 가지 않게 된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 중장년층 관객에게는 뭐 접근성이라던가 시설의 사용적인 부분이 불편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티켓 예매부터 관람을 마치고 집까지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의 경험이 공연 관람, 콘서트 관람의 특징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시니어 관객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는 동선이라던가 뭐 주차 등록, 예매 방법, 그래서 콘서트가 멀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양한 컨텐츠의 확보가 중장년층의 관객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로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가고 있다라는 건 아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말도 돼요. 이런 불편함과 편중되어 있는 콘서트가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폭넓은 콘서트란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교수님도 이러한 말을 해요. 중장년층의 세대가 20대에 즐긴 문화를 볼 수 있는 이런 작품임에도 확장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다. 컨텐츠에 대한 홍보 마케팅도 필요하고 20, 30대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장년층도 겨냥할 수 있는 연령대를 고려한 마케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어땠죠? 저는 아이돌들의 콘서트 예매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SNS로 홍보가 됐고 예스24 티켓 사이트에서 아이돌들이 티켓팅을 하듯 모든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 뮤지컬 공연계에 이 30대들만을 위한 컨텐츠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반론을 제시하고 싶은 건 가수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갈 곳 없어서 중장년층 분들이 온 게 아니에요. 심지어 10대부터 100세 나이까지 즐길 수 있는 콘서트가 I'm Here로 콘서트입니다. 맞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 콘서트로 몰려있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 뮤지컬 공연이 20, 30대 위주로 하는 공연이 많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 관심이 떨어진다. 무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I'm Here로 콘서트는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비주얼 폭발, 무대 퍼포먼스, 화려한 첨단 시설, 아티스트 임영웅의 감성 짙은 노래 실력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니 이거 뭐 중장년층만이 아니라 MZ세대까지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만약에 중장년층만이 즐길 수 있는 콘서트였다면 애시당초 50대 이상 분들만 바글바글 했어야죠. 근데 콘서트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20대, 30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고 온 어린 10대들까지 얼마나 넘치는지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여기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콘서트에 몰리는 20, 30대 때문에 가수 임영웅님의 공연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더욱더 가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탁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할 가수 임영웅님의 근황 소식이 떴어요. 아마 다른 곳에서 잘 못 보셨을 겁니다. 자, 한 커뮤니티에 가수 임영웅님의 근황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제가 전달드렸던 소식을 먼저 조금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희재님이 방송에 등장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최근 트롯맨들과 식사를 했다. 그리고 스태프들까지 5성급 호텔에서 영웅이 형이 다 쐈다. 그리고 트롯맨들과 같이 만나건 따로 만나건 항상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라면서 통 큰 남자의 면모를 보여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기사가 나왔죠. 트롯맨들의 회동이 있었다. 정동원 군은 술자리였기 때문에 빠졌지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트롯맨들이 다 같이 모여서 좋은 자리를 가졌다라는 내용이 기사화됐고 그래서 트롯맨들이 다시 뭉치는 건가? 막 이런 여러 추측도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물을 좀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좀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자, 보니까 어떻죠? 가수 임영웅님과 가운데 누군지 모르시는 분 한 분, 그리고 정동원 군이 딱 앉아서 손으로 쌍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아마 한눈에 보신 분들은 100% 이곳을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자, 제가 딱 3초를 셀 테니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 둘, 셋. 어디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코리아 식당입니다. 아니, 소씨, 이 코리아 식당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팩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코리아 식당, 홍대에 위치했죠? 소씨도 날이 좀 풀리면 신년 맞이를 하여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웅지순례를 곧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1호가 아마 이 코리아 식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코리아 식당 딱 넘겨보다 보면요. 저는 이 청국장을 먹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완전 메인 메뉴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가장 좋아하는 두 음식이기도 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넘기다 보면 가수 임영웅님의 사진들이 잔뜩 붙어있는 곳인데 자, 여기 보이십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사진 옆으로 보이는 이 메뉴판이 있는 의자 장소 보이십니까? 여기 검은색
소파와 벽의 회색 벽. 딱 눈에 들어오시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곳과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의 곳. 어떻습니까? 딱 똑같죠? 여기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검은색 등받이 소파와 회색 벽. 똑같은 무늬와 회색 벽. 아, 맞네요, 소씨. 라는 이야기가 지금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수 임영웅님이 정동원 군과 단둘이서 이곳을 방문했는데 가운데 계신 분이 아마 사장님이 아닐까요? 머리를 살짝 빠글빠글 볶은 이 파마기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최근 트롯맨들이 다 같이 모였다라고 말한 시기보다 좀 그 이전에 아마 정동원 군과 따로 만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러고 나서 차후에 다른 트롯맨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게 아닐까. 김희재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트롯맨들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만나면서 크게 한턱 팡팡 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역시 의리의 사나이가 맞구나. 가수 임영웅의 의리는 정말 넘사벽 클래스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영상은 바로 1시간 뒤 9시에 올라올 예정인데 깜짝 놀랄 소식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수민과 투표 활동까지 부탁드리며 우리 빠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